한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핫스탁, 첫 번째 핫스탁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램 웨스턴 홀딩스입니다. 감자튀김은 못 참지. 간밤에 식료품 관련 기업들 3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램 웨스턴, 코나그라 브랜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이 셋 중에 램 웨스턴만 주가가 좋았습니다. 소비가 둔화된다던데 감자튀김은 역시 많이 소화가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소위 이제 외식에 대한 좀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 들리죠. 그것이 왜냐하면 어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생 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서 평균적으로 한 250에서 300달러 정도 되고 해당되는 인구가 보통 6,500에서 7천만 명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줄이면 뭔가 줄일 텐데 그 중에 하나 외식도 분명히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죠. 물론 그쵸. 전혀 상관없이 소비하는 분들도 한 17% 있다고 얘기했지만 70% 정도는 뭔가 좀 소비를 줄일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특히 거기서 선택적으로 먹으러 가는 것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워낙 많이 냉동 감자, 소위 프렌치 프라이즈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나온 발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오늘 회사 측에서 했고 가이던스도 약간 좀 상해시켰는데요. 실적은 요즘 실적 이렇게 깜짝 실적 나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8달러 정도 예상되는데 1.6달러가 넘어섰기 때문에 슈퍼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도 16.2억 달러가 예상됐는데 16.7억 달러가 나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수요가 살아있으니까 원자재 가격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모든 농산물 가격도 좀 꾸준히 올라가고 우리나라에도 계속 있었는데 어찌되었건 가격을 23% 올렸다고 합니다. 가격 올린 것이 결국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누가 다 사갔습니까? 대부분 제일 많이 산 거가 맥도날드에서 사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가격이 이렇게 물론 올라갔겠지만 이제 햄버거 가격이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즈 가격이 23% 올라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쪽에서 약간의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쪽에서는 어찌됐건 23% 올린 것이 좀 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저는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냉동 감자 글로벌 시장에서 이 회사는 33% 정도 차지하는 회사니까 압도적인 어떤 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 오늘도 보여줬지만 최근 한 2년 동안에 거의 예외 없이 팬데믹 때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부합시키거나 그 이상이 나왔던 건데요. 오늘 그런 효과를 좀 보여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먹거리라든가요, 먹거리 그 음료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오늘 약간 특이하게 램 웨스턴은 실적도 좋게 나오는 게 있겠고요. 아까 맥주 회사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여러분들 아시는 다양한 이제 맥주 회사를 갖고 있는 것 중에 있고 여러분들 젊으신 좋아하시는 코로나 맥주를 하고 있는 건데 거기도 있고 무슨 와인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공연 문화 이런 걸 그런 거 할 나이도 지났고 이런데 요즘 보면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하는 이제 약간 컬처에 관련해서 섹션에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많은 소위 MZ 세대가 예전 세대보다 알코올 소비가 좀 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알코올 소비가 주면서 약간 선호도도 약간 바뀌면서 어떤 음료하고 특히 공연 시장에서의 예전에 딱 대비되는 거가 예전에 뭐 하드락이면 이런 그런 맥주가 따라가는 거에서 요즘은 그런 중에 하나가 실내 공연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실내 공연은 맥주 이렇게 마시기가 좀 그런 문화가 아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들이 뭐 케이팝도 있고 그런 거에서 우리나라 케이팝 공연에서 그 맥주를 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다라고 좀 참고적으로 말이 나온 김에 더불어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옛날이랑 또 공연 문화가 조금 달라진 게 알코올 소비량에도 영향을 미치는군요. 신기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그래서 또 맥도날드입니다. 감자튀김 못 참는데 햄버거는 참는 걸까요? 저는 궁금한 게 맥도날드 주가는 최근에 연일 하락세입니다.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오늘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들, 그러니까 굳이 섹터로 보면 필수 소비재나 임의 소비재 구분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임의 소비재입니다. 지금 이게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감자는 램 웨스턴은 구성자로
보면 필수 소비재로 들어가 있어요. 이건 필수고 이건 이미 소비재예요? 뭐 그런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매번 규정이 바뀌니까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오늘 보면 맥도날드도 엄청 주가 8%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거 보면 7, 8%확 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RSI를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RSI라는 건 상대 강도를 의미하고 상식적으로 30이 이하면 아주 저렴하다. 70 이상이면 상당히 고평가됐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필수 소비재 자체요. 필수 소비 자체가 30 이하로 나옵니다. 지금 섹터, 싹터 전체 자체가. 물론 S&P 500도 한 33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떨어져 있고 엄청나게 과매도 들어가 있는 건 우리가 분명한데 그런 와중에서 필수 소비재 그리고 섹터로 보면 11개 중에 필수 소비재랑 유틸리티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유틸리티는 지금 한 2015년 이후 최저로 최악으로 하락폭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자를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 중에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최근에 우리나라 주식만 하신 분도 제 말씀은 좀 유심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그나마 선방하고 이머징 마켓이 아주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저께 우리 시장 아주 안 좋았죠? 맞습니다. 어저께 플러스 좀 나다가 마지막 한 30분, 1시간에 확 결국 또 마이너스 전환됐어요. 그런 것들도 요인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달러가 올라가니까 상당히 이머징 마켓이 불안한 것이 첫 번째 그런 큰 차이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미국에서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S&P 500은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고 떨어졌지만요. 그래서 구주를 보면 예를 들어서 러셀 20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S&P 600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소형주로 불리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그것들은 돈이 여유가 있는 것과 돈이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성장주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오늘 혹시 보신 분 우리 특징주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리비안이라는 주식 20% 넘게 폭락했는데 맞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결국은 주식을 전환사채를 발행한 거거든요. 컨버러블 노트란 걸 발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왜 발행하겠냐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때 보면 그냥 주식 팔면 되네. 주식이 안 되니까 전환을 하는 걸 파는 거거든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면 큰 것과 작은 거의 차이가 하나 있겠고 또 하나가 세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배당주입니다. 배당주. 배당주는 지금 현재만 딱 보면 오늘도 약간 이틀째 금리가 좀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금리가 지금 몇 %를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4.8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죠. 기준금리는 그나마 더 높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4.7, 4.8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10년물 채권을 지금 ETF가 아니라 채권을 만약 산다 그러면 고정된 금리로 끝날까지 확정되는 거거든요. 만약 만기까지 갖고 간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도 2.3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요. 상대적으로 보면 S&P 1.5%밖에 배당 수익률이 없거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좀 재미없고 상대적으로 워낙 격차가 크니까 배당 수익률을 빼기 채권 수익률하면 마이너스 3%포인트입니다. 이건 언제 위치하냐면 10년 최대치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배당의 전체적인 약한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필수 소비재 왜 이렇게 떨어지냐.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좀 저렴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돌려가면서 말씀드렸지만 RSI 저렴하고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공포 및 무슨 탐욕 지수가 또 최악의 공포 지수로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은 이런 상황에서 좋은 주식, 망할 회사 아니고 이런 멀쩡한 주식, 여러분들 선호도가 있는 주식은 함부로 팔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견뎌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 지금 이 보여드린 거가 식음료 기업의 주가 상황인데 말할 것도 없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펩시 이런 것들이 코카콜라 오늘 7, 8% 왜 떨어지겠습니까? 그건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하게 무슨 공장에 불이 났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 어떤 금리의 공포심이 약간씩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저는 리비안이 전 개인적으로 보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기업들은 할 걸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그나마 주는 것이 토닥토닥 거리면서 배당을 주거든요. 오늘 맥도날드가 43년째 배당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의 배당 인상했고 주시장은 다 어렵지만 그게 바로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의 차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월가의 최근 의견을 보면 시티그룹과 트로이스트 같은 경우에서 목표 주가를 내리기도 했고요. 반면에 웰스파고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면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310달러를 올리기도 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꾸준하게 적립치로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완연하게 꺾이고 달러가 완연하게 꺾이기 전까지 모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주식 투자라는 금융 투자 자산은 지금은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러다가도 오늘 밤 확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네. 것들은 하는 운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금융시장이 만만하지는 않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만 하나 우리가 기대할 것이 있다 그러면 유가가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 맞습니다. 자체 정도는 우리가 좀 기대를 언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고금리 시대, 여전히 10년물 국제금리가 4.7, 4.8%를 기록하는 시대에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이머징, 중소형주, 그리고 의외지만 배당주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하지만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은 그만큼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는 또 참고를 해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마지막 카스탁까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카스탁은 RPM 인터내셔널입니다.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페인트나 인프라 수리, 뭐 집 수리 이런 쪽으로 가져가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소비가 힘들어서 내시기 어려우면 집을 잘 꾸미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이 기업이 호실적을 발표했더라고요. 어떤 네. 배경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RPM 인터내셔널 그 회사 이름은 어렵지만 한 번 들으면 특히 운전하시고 그런지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 RPM이랑 똑같은 RPM이라는 스펠링을 예. 쓰고 있고 ETF 그 심볼도 RPM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회사냐면 미국은 당연히 다국적 기업이 되겠고요. 특수 코팅, 실런트 그리고 페인트 이런 소위 그 분류를 보면 소재 업종인데요. 더 쉽게 얘기하면 페인트 회사. 페인트 및 페인트 코팅제, 방수제 이런 것들을 화학업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하는 제품은 이제 일단 페인트 그런 페인트. 용기나 예. 아니면 뭐 스프레이하고 이런 곳으로 이제 꾸며져 있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전통 있고 역사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이제 건축 시장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야 되면 이런 데 같이 이제 물건이 팔리고 공장에서도 다양한 제품들도 방수라든가 뭐든 결국은 색깔은 다 입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그런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엄청 좋은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실적도 실적 좋게 내기했지만 50년 연속 배당 인상을 50년 연속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주당 42센트를 여태까지 배당했는데요. 46센트 올리면서 50년 연속 배당 인상을 아주 자랑스럽게 오늘 홈페이지에서 직접 간 거거든요. 이거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럼요. 예. 미국의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에 한 50여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배당 귀족주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S&P 500의 배당 그 귀족들이 25년 이상 배당 인상하고 조건이 S&P 500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 약간 한 서너 개 정도 되거든요. 근데 배당 킹은 한 50여 개가 되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이 50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배당 귀족주. 50년, 25년이지만 여기는 워낙 숫자가 적기 때문에 S&P 500에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이거 아니고 상당히 좀 작은 회사지만 여기에는 50년 연속 들어간 기업이 50여 개 있는데 그중에 오늘 거는 안 들어가 있지만 여기 이제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배당 킹, 그래서 50년 연속되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이거를 한 번에 투자하시는 방법은 미국에는 ETF는 없는데 제가 알기에는 국내 상장되는 거의 ETF 중에 막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을 겁니다. 제가 봤던 그 광고할 때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50년 연속 배당 인상하면 진짜 좋은 기업들만 모아놓은 퀄리티가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라고 오늘 표까지 보여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크게 자축을 할 만하네요. 50년 연속 배당 인상. 저도 뭐 박수를 칠 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배당킹 RPM 인터내셔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인사이트 놓칠 수가 없죠. 어떤 인사이트일까요? 남은 3개월 시선은 어디로,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9월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계속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1월에서 7월까지는 좋았다가 그리고 8, 9월은 아주 안 좋았는데요. 그래서 1, 7월까지 10% 이상 올랐지만 9월, 8월과 9월은 오히려 떨어졌던 그런 남은 기간은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1월, 12월에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물론 지금까지 한 10월 시작한 지 얼마 일주일도 채 안 끝났지만 상당히 어렵지만
희망의 시트를 버릴 필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공포지수 같은 것도 최악에 가 있는 구간. 그렇죠. RSI 자체가 S&P 500이 32, 33, 그거 보기 쉽지 않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매도를 자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도대체 어떤 거를 좀 봐야 되겠냐는 거에서 관점 말씀드립니다. 주식시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주식하신 분은 제일 먼저 낙폭과대를 찾습니다. 그쵸. 어느 정도 말은 되죠. 왜냐하면 펩시나 이런 것들이 7, 8%로 들어가면 분명히 낙폭과대인데 미국 시장은 다 낙폭과대라 본다 그러면 낙폭과대 갖고 부족하고 좀 더 안전하려면 실적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부터 보시고 나서 낙폭과대를 찾는 거를 습관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적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란 분 여러 유튜버들이 실적 좋아진다, 실적 상 이런 거는 듣지 마십시오. 의미가 없고 뭘 보셔야 되냐면 그래서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한국은 안 찍히지만 미국은 실적이 정확히 찍히거든요. 네. 그래서 뭐냐면 한 3개월 전 대비 지금 분기, 지금 진행되는 3분기 실적 발표가 곧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부터 나올 텐데 실적 전망이 상향된 것들이 어떤 거냐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다음 그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미 소비재, IT, 그리고 에너지 섹터 이 네 개가 실적 전망이 3개월 전보다 지금 상향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 전망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많건 적건 간에. 이익 전망이 여기 보시면 아래에 진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선이 예. 이익 전망입니다. 이익 지금까지고 포워드의 이익인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은 주가지 않습니까? 이익 전망 우상이 안 되는 주가는 떨어졌기 때문에 저건 쉽게 얘기해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한쪽 계속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 떨어져서 붙었고 오히려 우리가 보면 포워드 PR은 17.78배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년 평균 수준에 바짝 다가서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상태에서는 주식을 굳이 적극적으로 매도하면서 뭐 리스크 관리 이러기에는 쉽지 않다. 그러네요. 지금 네. 기간은 언제라도 반등이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언제나 우리가 특정은 못해서 그렇죠. 지금 시장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익을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주식의 이익의 증가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전체적인 PER 같은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투자기가 참고해 보신다면 좀 버틸 만한 주식이라면 매도를 자제하시는 것이 나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주셨어요. 뭐 지금 금리나 이런 것들 보면 불안한 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우량한 주식을 적극적으로 팔 때도 아니다.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4분기에 이익단에서 조금 상향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미 소비재, IT, 에너지까지 섹터도 보여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올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은 하루 쉬고요. 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